네, 김성진 부산대 명예교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성진입니다. 네, 아이고, 지금 전부 의기소침해 있다가 이제 겨우들, 에,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인데, 자, 오늘은 어떤 거 분석해 주십니까? 이 좌파들의 거짓말은 뭐 너무나도 뒤집어 씌우기와 함께 너무나도 일상적인 것이지만 네, 충격적인 몇 개가 보여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뭡니까? 이재명이가 지난 이제 사상, 그러니까 4월 4일 선거 바로 전날 그 대엄 때에 국민 1만 명 학살 계획이 있었다. 네, 이런 얘기했죠. 헛소리를 했는데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자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거꾸로 1만 명이 아니라 뭐 100만 명이라도 학살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 다음에 문현배가 이제 경기안에 이걸 이끈 셈이 되는데, 네. 자기 탄핵 사기 선고를.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잘못된 역사인식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북핵과 관련된. 네, 그리고 이제 광화문에서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엉터리 했던 거를 똑같은 방식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수배 해가지고서 그런 그 사슬을 세갖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시즌2가 되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예. 하나씩 보여주세요. 네, 네네. 그 장면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결국에는 이제 제주 4.3 때에 네, 사상 기념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이자가 자신의 안위와 하잘것없는 명예 권력을 위해 수만 개 우주를 발사해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지한테 말하면 딱 그대로지 않습니까? 네, 지 자신의 안위와 대권 욕심 그리고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대한민국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있는 자가 바로 이재명인데 요거를 뭐 계엄시 1만 명 학살 계획이라 하는 엉터리 프레임 그거는 아마 저기 MBC하고 네. 이른바 민들레 시민 멋쩍어 하면서 민들레 이자들이 그 가짜 뉴스 그러니까 원래 전시회 대비해 가지고서 시신 일반용 그거를 만든 게 이거 준비하게 돼 있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엉터리 뉴스를 해가지고 가짜 뉴스로 판명이라도 이거를 사과를 하지는 않고 이걸 확대 재생산을 하는 것이 이자들의 여태까지 상습적인 수법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또 않을까. 말하면 입만 아픕니다. 자, 지금 그러면 네, 다음 장. 예. 다음 장이라는 게 이재명 계엄시 1만 명 학살 계획 얘기하는 겁니까? 뒤집어 씌우는 막스 레닌주의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음 장에 뒤집어 씌우기 그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시죠. 네, 자, 뒤집어 씌우는 막스 레닌주의자들의 상투적 좌익혁명 전술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하세요. 네. 네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뭐냐 하면 이게 6.25 직후에 네, 유고슬라비아의 신문에서 이런 사파를 그린 거예요. 네, 그 당시에도 6.25 당시에 네, 그래서 이 한반도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북침이란다는 거죠. 네, 그것이 그 프랑스의 그 좌파 미술가인 피카소라든지 사상가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엉터리 사르트르 이런 자들이 북침을 주장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전에 이제 제주 사태에 대해서 제주는 분명 반란이고 폭국인데 이거를 또 뭐 공개적으로 제주 4.3 항쟁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시진핑이는 6.25에 대해서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그 제주 4.3에 대해서는 거기 보면 아니 제주 4.3 여순반란 네, 여순반란에 대해서 주모 씨가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는 식으로 해서 여순반란을 요거를
또 항쟁으로 둔갑시켜버렸죠. 네, 책까지 써가면서. 네, 그리고 그 앞에 정부 수립 이전에 1946년 10월 대구 이거 폭동이 분명한데 이거를 국립대 육성사업 지원을 받아가면서 10월 항쟁이라고 주장하는 요 따위의 잘못된 그리고 왜곡된 역사 인식이 결국 문영배로 대표되는 이런 엉터리 헌법재판관에 의해서 8대 빵은 인용으로 나타난 것이다. 네, 이렇게 다- 생각을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김만배님이시면, 네, 보시죠. 거기에 이제 더 놀랍게 만드는 것이 지난번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로 뒤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엊그젠가 성남 도계공 조례 청탁 혐의 이것도 이재명과 관련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김만배가 2심에서 또 무죄가 선고됐잖아요. 네, 이걸 보면서 이건 완전히 지금 사법 쿠데타가 진행 중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과 네. 관련해서 우리 우파 진영에서 지금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 뭐, 그것이 3월 19일에 보도된 거 네, 4.10 총선 그 서버 첫 검증이라는 것이 대법원에서 수용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달 이내니까 4월 18일 이전에 이 4.10 총선 서버 검증이 이루어질 텐데 물론 한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이것은 힘대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최대한 압박을 해서 자유진행해서 이거 관심을 갖고 압박을 해서 네, 이 서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네,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에 조금만 덧붙이면 결국 그 대법원에서는 서버 검증을 수용을 했지만 헌재에서는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서버 검증을 기각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사법 쿠데타 진행인데 일말의 희망을 그 4.10 총선 서버 검증에서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 빳빳한 투표지 말씀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빳빳한 투표지 증거, 그 차트로 올라왔습니다. 네, 예, 그 빳빳한 투표용지라는 것이 지금 JTBC에서도 보도를 했는데 이거 너무나도 많이 알려진 거예요. 네, 근데 이것들이 다 사이로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들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4.10 이번에 저 검증한다는 것은 서버입니다. 이거하고 관계없이. 네, 거기에 이제 빳빳한 쪽이 그 다음에 2장, 3장씩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색깔이 다른 거 이거 선거 종류가 다르면은 다 색깔이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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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기용지라고 말하는 이 선관이 이거 해체돼야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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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다 아는 얘기고요. 그 다음 얘기, 그 다음, 다음 장을 보시죠. 네, 민주 대선 개입, 헌재 사기 탄핵에 대한 분노,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현재 사기 탄핵에 대해서 분노가 치밀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선 도입 곳을 주장하는 자유파에서 일각 그런 주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거는 전후 좌우 보릴 것 없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해야 된다라고 했다가 요걸 투명으로 넘어갔는데 네, 이건 잘못된 거죠. 네. 거기 신규진 씨가 지금 거기 3월 6일 날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조기 대선이 아니라 조기 대선 보이콧이 기정사실이다. 네, 플랜 B 어쩌고 하면서 이게 망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을 해보시오. 우리가 보이콧을 하게 되면 누가 날뛰니까 네, 최고 먼저 거기 유승민 나오잖아요. 네, 유승민이가 김문수 홍준표를 못 이긴다. 지가 나서야 이긴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한동훈 이자가 지금 4월 10일 내일 저기 출정식 한다는 거예요. 대선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준석은 이미 예비후보 등록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 대선 보이콧이 뭐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대선 보이콧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대선거의 것이 아니라 네. 무조건 이거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선거가 될 수도 네.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만 때려잡으면 되는데 그거 때려잡는데 이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죠. 부정선거도 하고 전략적으로 네. 저들이 늘 그런 이관계를 쓰고 반관계를 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대응을 해서 승리를 해야죠. 당연히.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자, 예, 다음 장을 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네, 여기 지지율이 나오네요. 네, 10월 총선 때에 문재인이가 41.1%였고 네, 홍준표가 24%, 안철수가 21.4%. 예. 둘이를 합하면 문재인이 이겼어요. 그렇죠. 문재인을. 그런데 유승민이 나왔다 하더라. 유승민 2.8이니까 심상정하고 뭐 비가비가 하니까 빼면은 결국 홍준표하고 안철수 둘이가 각자 출마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한테 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때 상황을 지금 되짚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어쨌든 여론 조작이 어쨌든 간에 발표된 거로는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 4%였습니다. 네, 4%까지 떨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그분들의 저쪽의 여론조사로도 51%가 나온다는 거죠. 네. 항상 이게 이제 40% 중반대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컨트롤해서 전략적으로 하면은 이거는 100% 승리고 압승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19대 대선의 과오를 되풀이하면은 우리 모두가 영원한 역사적 죄인이 되는데 지금 그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아무나 뛰지 않습니까? 10몇 명이 지금 출마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다음 장. 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마무리를 하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은 소임수다. 네, 전쟁은 소임수고 선거도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벌써 그런 식의 조짐이 나타나요. 네, 그 가운데 있는 그 글자가 작지만은 지금 저 좌파들이 하고 있는 거 뭐 범야권 경선 누리니 오픈 프라이머리 가능 이거를 뭐 그럴 듯 하다지만 지금 보면 완전 국민 경선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이제 이 여당에서 국힘이나 이쪽에서 이걸 완전 국민 경선을 여기에 휘말려가지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저놈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네, 엉뚱한 후보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지네들한테 유리한. 네, 그래서 이 김한준 수를 거꾸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 실제로 거기 아시아투데이에서는 잘 지적을 했습니다. 네, 여권에서는 윤과 쌍끌이 전략을 해야 될 선이 있다. 그렇죠. 예, 윤 대통령이 바로 막 목숨 걸고 나서야 된다. 네, 그것이 어게인 윤을 현실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역사적인 교훈을 홍콩 시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홍콩 시위에 관련된 게 2014년도에 보도된 겁니다. 네, 홍콩 시위에 10만 명을 넘던 시위 참가자도 수백 명으로 줄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시기였는가? 결국에는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 네, 이 마오쩌둥 즉 모택동의 16자 전법을 그대로 썼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저기 공격하면은 후퇴하고 저기 멈추면 교란하고 저기 필요하면 공격하고 저기 후퇴하면 추격한다는 이런 식의 중국 공산당의 기본 전략.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모택동식 기만전술 아닙니까? 네, 지금 뭐 헌재라든지 우리 광화문에 대응하는 저자들의 것을 보면 이거 그대로 써먹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기만전술을 잘 분석을 해서 이번에는 절대로 당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야 우리가 6.3대선에서 이길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분석해 주셨네요. 김성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기만전술에 당하지 말아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부정선거 때려잡아야 됩니다. 부정선거 하게 냅두고 선거하면은 미안한 얘기지만 무슨 단일화 아니라 무슨 기만전술 아니라 뭔 전술을 써도 안 됩니다. 부정선거를 때려잡고 그 다음에 이런 걸 대비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부정선거 후보들 각자가 부정선거 용납 안 한다고 완전히 화끈하게 나와야 돼요. 김문수 무슨 누구 전부 다. 그리고서 뭐 경선에서 어떻게든 당 차원에서 또 부정선거 투기 만든다, 때려잡겠다 이러고 당 차원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경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 경선은 다행히 K보팅 시스템 안 들어가지만 그건 경선이니까 그렇고 본선에서 이재명 상대하는데 부정선거 들어오면 무조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선 단계에서부터 당 차원에서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에 나와야 돼요. 직접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정선거에 대해서 흔들어야 돼요. 부정선거만 없으면 해볼 만한 게임이고 우리가 이깁니다. 부정선거 당하면 지는 거고요. 답이 나와 있는데 왜 안 해? 부정선거 안 하면 이기고 부정선거 하면 지고. 나 세상에 이런 쉬운 게임이 어디 있어? 근데 왜 부정선거를 그냥 내비두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답답해서 진짜. 모든 길은 부정선거예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끝입니다.